잠시만요. 어제 이 얘기를 중간에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부부싸움을 했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어제 법정에서 남편에게 정신 차려라고 말을 했었는데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판장에서 소리 지르는 거는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재판이냐 결국은 잡아다가 놓고서는 덜덜 묶어갖고 이재명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고요. 아마 검찰에서 변호사한테 어떤 조언을 했을 것 같아요. 네가 이재명 방북 그거를 불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당이 뭐 회유당했다 그러는데 차라리 우리 남편하고 더 많이 만나서 회유를 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해요. 그래서 저 생각은 나와서 양심 선언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라디오 방송 얘기는 검찰이 남편을 들들 볶아서 방북 진술을 이끌어내려고 한 거 아닌가. 검찰에서 변호사에게 방북을 불면 이렇게 해주겠다 조언한 것 같다. 저 라디오 방송 말은 어떻게 저희가 해석할까요? 글쎄 라디오 방송에서 저 얘기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본인이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하고 대화한 내용을 거의 문답 형식으로 오늘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왜 그 진술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그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국정원 문건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있어요. 그다음에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도 있어요. 그 세 개가 거의 다 일치해요.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만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됐겠죠. 그러니까 이제 털어놓기 시작을 해서 결국은 김성태 전 회장, 그다음에 쌍방울 임원, 국정원 문건이라는 게 안보수 아태 회장이 국정원에다가 얘기해준 그대로 받아 적어서 국정원에 보관해놨던 문건 아니겠어요? 그런 게 다 일치하고 이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도 그런 증거들하고 일치해가는 과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지금 변호사를 자꾸 추궁하고 뭐 변호사가 뭐 검찰하고 무슨 그 딜을 해서 협상을 해서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그쪽으로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짐작을 하는 건데 글쎄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남편을 좀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화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보고했냐 안 했냐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화영이라는 사람이 지금 과거에는 뭐 그 쌍방울과 그 경기도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상관이 있다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슬슬 그 실토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걸 왜 제가 실토라고 얘기하느냐면 다른 증거들하고 일치하잖아요. 일치하는 쪽으로 지금 본인이 진술을 바꾸고 있는 것이고 국회의원까지 했던 사람이고 그 부지사까지 했고 대북 접촉에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일부 검찰이 뭐 들들 볶는다고 그 사람이 없는 말 만들어낼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본인이 왜 이런 그 변호인단 해임을 하게 된 과정을 쭉 오늘 아침 라디오에 나와서 설명한 걸 들어보면 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그 계속해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오늘 라디오 그 설명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고 진술이 봅니다. 바뀐 게 그렇죠. 바뀐 게 다 드러났다. 그걸 그 지금 부인이 와서 인정을 한 셈이에요. 근데 이게 그 배우자가 뭐 단순히 뭐 남편 들들 볶아서 한 거 이런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좀 관계를 좀 더 봐야 된다는 시각이 많아서 성균관대 동문 커플이고 과거 정치적 동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 탄원서도 민주당으로 먼저 간 거 아닌가 여러 가지 그런 두 사람의 부부관계를 좀 더 알아봐야 된다는 해석도 좀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 일반적인 이 상황하고 너무 다른 상황이 일어나서 좀 봤더니 뭐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 밖에 있는 뭐 부인이 예를 들어서 남편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부인이 나서서 권한도 없이 뭐 변호인을 해임하려고 한다거나 뭐 당에다가 탄원서라고 지금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떤 입장문을 낸다거나 그러면서 뭐 민주당 당원 동지로 이렇게 쓰길래 봤더니 두 분이 이 성균관대 동문인데 아마 학생운동을 같이 한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인께서도 상당히 많은 어떤 이 정치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 또 어떤 정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남편의 진술과 이 재판 상황이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뭔가 다르게 가니까 지금 남편 탓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거는 피고인이 돼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인데 이분이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재판받는 사람이 제일 잘 아는 거고 또 그 상황을 직접 겪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일 잘 알 텐데.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밖에 있는 배우자가 형량을 깎으려고 하고 남편이 정치적 이미지를 고려하니까 남편 내 말 들어라라고 하는데 뭔가 좀 두 사람은 그 배우자 관계가 좀 바뀐 것 같아서요. 바뀌었다까지 제가 얘기하긴 뭐하지만 예. 이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예.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 이 진술을 고수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어디까지 갈 거냐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도 아마 남편을 계속 비난할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회유당해서 저렇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예. 이게 과연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진실을 가려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과연 국민들한테 설득이 되겠느냐. 지금 이런 상황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 국민들이 이상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께서도 자중하시고 그 남편분이 이렇게 되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안에서 훨씬 더 고통스럽게 지내게 될 테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탄원서에 민주당 동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랑하는 민주당원 동지 여러분께. 뭐 검찰은 이런저런 정말 이례적인 사항들을 외부 세력이 지금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일단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이화영 전 부지사를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왜 접견을 하려고 하죠? 갑자기? 알고 계시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죠? 저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온 것을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바꿔보려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분들 특별면허 신청하셨어요? 과거에 정성호 의원이 어떤 그런 비슷한 무리를 일으켜서 본인 사과하신 적 있죠? 이제는 그걸 단체로 하겠다는 건가요? 그런 일은 허용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장소 변경 접견 신청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떠 있는 대로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에 맞으면 법무부 구치소에서 자체위원회를 열어서 허용해 줬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의 인권 침해, 회유 압박 시도가 있었고 또 사실 왜곡 시도가 있었다. 이런 탄원서가 있었고 그래서 분명히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겠다. 어제 수원지검의 접견 불허 처분이 한 장관의 지시가 분명하구나 이런 심정을 갖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신 것처럼 야당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 못 만나고 있는 게 한동훈 장관이 막아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특별면회를 장소 변경 접견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 한마디로요. 장소 변경 접견은 국회의원을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예. 국회의원들에게 특권 누려서 마음대로 특별면회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에요. 원래는요. 종교인들 있잖아요.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 예. 종교인들이 교화를 위해서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장애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점자를 본다든지 수화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일반 접견이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게 장애인이나 종교적인 이런 용도지 국회의원들 특권을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특별면회를 하다 보면 물론 이게 옛날에는 옆에서 기록을 하고 이제 녹음도 한다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국회의원들이 만나서 아니 검찰 탄압을 이겨내라 검찰 독재 막 이렇게 계속 회유하면 이화영 부지사가 영향을 받잖아요. 이런 게 회유 협박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교정당국에서 원칙에 따라 거절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당연한 조치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민주당 의원들 오지 마라 거부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전에 교정당국에서 이미 절차에 안 맞거든요. 예. 지금 일반인들은 사유를 적어서 한참 전에 내면 심사를 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저는 바로 내일 가겠다 국회의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제도가 아니에요. 따라서 교정당국이 절차에 따라 저는 거부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잠시만요. 근데 저기 보면 뭐 민영배 의원은 기자 출신이지만 여기 한번 볼게요. 김승원 의원은 판사 출신이고 주철원 의원도 검사 출신인데 아까 서정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그럼 특별정권을 신청했다. 그게 바로 정치적 메시지다 이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게 구시대적인 특권 의식이에요. 옛날에는 국회의원 같으면 바로 뭐 당일도 이게 전화하고 특별위원회 했거든요. 이제는 이게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서 위원회가 구성해서 사유를 심사를 다 한다니까요. 예. 따라서 저는 교정당국이 저렇게 일방적으로 바로 가겠다 하면 그건 이게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뭐 여기 계신 분들과 얘기를 해보고 저희가 제 스스로도 중간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직접 어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갈등 얘기를 좀 하고 오늘 라디오 인터뷰까지 하는 거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대북 송금 관련해서 보고를 했는지에 대한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쨌든 이 수사가 이재명 대표의 턱 밑까지 온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의 표결 방식을 기명투표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바로 반박도 나왔습니다. 불체포 특권 이제 기명 투표하자 이렇게 혁신위가 제안했었는데 혹시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입장이세요? 그건 입법 사안인데 저는 조기에 기명 투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 정치라는 측면에서 투표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게 필요하지요. 앞으로 지도부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실 거라고 봐도 될까요? 자,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기명 투표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불체포 특권이라는 걸 특권 포기한다고 했으면 되는데 말이 굉장히 길어지시잖아요. 계속. 만약에 본인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올라간다면 그걸 가결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거 아주 단순한 얘기 아닌가요?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제가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특권 포기하기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됩니다. 이름 알리고 안 알리고 투표하는 게 본질은 논점은 아니라는데 한 장관 말은. 굉장히 좀 한동훈 장관이 너무 정치인스럽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이미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오면 영장실질심사에 나서겠다,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검찰을 잘 주의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될 거고요. 뭐 영장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혁신위에서 이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서 기명 투표를 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이걸 포기할 수 없지 않냐? 포기하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국회법을 개정해서 기명투표를 하게 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 영장이 청구됐어요.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기명투표인데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부결시킬 수 있을까요? 이건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정권이 바뀌든 이런 범죄 혐의자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일 겁니다. 예. 그러면 기명투표로 바꾸면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같은 불체포 특권을 사문화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혁신안으로서는 여야와 상관없이 필요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만 또 정당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또 불체포 특권 포기를 혁신위가 얘기했고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또 다른 또 태풍이 휘몰아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소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관련 얘기를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